세계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AI 버블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를 한순간에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폭탄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은 바로 옆나라 일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터지지 않도록 묶는 로프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로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로프가 찢어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의 자산 버블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고 주식 시장도 붕괴했으며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알려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실질적인 성장도 인플레이션도 임금 상승도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성장이 끝나버린 나라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일본은행은 경기를 억지로라도 부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습니다. 은행에 돈 쌓아두지 말고 돈을 좀 쓰고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곳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바닥에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본 국채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일본의 투자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굴려야 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0%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현금을 그대로 창구에 썩혀두거나 둘째, 해외로 나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십 년에 걸친 해외 투자 행보에 나섰고 전 세계의 국채, 나스닥,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숨은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전 세계에 돈을 공급하는 ATM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건 일본이 그냥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와타나베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는 일본 시장에 가서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립니다. 그런 다음 와타나베는 그 엔화를 달러로 환전해 수익률 4%인 미국 국채를 구매합니다. 일본에서 금리 0%,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빌려서 4%짜리에 넣으면 이득이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너무 쉬운 이득이죠.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투자자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빌린 뒤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해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국채뿐만 아니라 기술주, 부동산, 그리고 신흥시장에도 투자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일본과는 달리 생명력이 있고 수익률이 0%를 넘기만 하면 무엇이든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 거래는 세계 유동성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시장이 일본의 펀딩을 받아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래 전체가 단 하나의 가정, 즉 일본의 금리가 영원히 0% 근처에 머물 것이라는 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일본 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지속된 침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듯이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 직후 S&P 500 지수는 급락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2% 이상을 급락하며 1987년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약 9%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일본 은행 통화 정책에 아찔한 영향력을 잠시 맛본 거죠. 갑자기 일본의 엔화 무료 대출이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된 겁니다. 공짜로 돈을 빌려서 4%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쉬운 돈벌이였는데 이제 돈이 공짜가 아니니까 4%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해왔던 트레이더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엔화 강세로 인한 환차손이라는 타격도 입게 됩니다. 일본의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1년 전에 1달러당 150엔일 때 빌린 1억엔을 1년 후 1달러당 130엔이 되었을 때 갚아야 한다면 더 많은 달러를 엔화로 환전해야 하는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차손은 이자 비용 증가와 결합하여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을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려놓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전세계 주식, 채권, 코인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 엔캐리 청산입니다.
엔캐리가 종료되고 세계 경제를 펀딩하던 돈이 급격하게 회수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구조에 대한 자금 회수 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신호가 트리거가 되어 자본 흐름도 뒤집혔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유출되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2024년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엔캐리 청산은 여전히 실제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말할 때 항상 인플레이션이나 AI,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고 시끄럽고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버블 붕괴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에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일본의 물가 상승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현학적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라바스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알라바스타의 수도 아르바다 전체를 날려버릴 시한폭탄이 시계탑에서 조용히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을 더 잡아끄는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숨은 리스크, 엔캐리 청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